자, 교재 114페이지까지 왔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편인데 아주 독특한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협회라는 단어는 만약에 변호사 시험을 치는데 변호사 협회 절대로 출제 안 할 겁니다. 법무사 시험을 치는데 법무사 협회 출제 안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단원이다. 그렇죠? 내려가면 설립과 구성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작은 글씨 쫙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협회 직원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회 관련 문제가 반드시 하나는 나오는데 어떤 해는 세 문제나 낸 적도 있습니다. 이 짧은 단원의 세 문제를 좀 과했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범위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 따는 밭 필요한 거 위주로 빠르게 체크할 겁니다. 자, 1번 협회의 설립하고 출발하는데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올 수는 없지만 배우는 게 있습니다. 첫째 줄에 개공사인 공인중개사는 하니까 거기 줄어놨겠습니다. 개공사인 공인중개사 줄 꺼놓고, 자, 둘째 줄에 읽을 필요도 없이 셋째 줄에 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까지 줄을 거면 줄 걷는 게 어떻게 연결되죠? 개공사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건 배울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협회는 누구들의 단체다? 개공사들의 단체지 소공사나 중개보조원 이런 사람들은 같이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개공사의 단체 그거 하나는 배우시고, 자, 협회의 법적 성격 첫째 줄에 법인으로 한다. 그때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이 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을 정합니다. 거기 사단법인에 동그라미 놓고, 사단은 사람들로 만들어지면 사단법인, 재산으로 만들어지면 재단법인인데 협회는 누가 만들었죠? 개공사들의 단체니까 사단법인이다. 그거 하나가 중요합니다.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내려가면 3번 설립의 절차. 이제 이게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회원 300명이 발기인이 되어 300명의 동그라미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 줄 것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까지 줄을 긋고, 어떻게 성립한다고 되어 있죠? 등기함으로써. 그거 체크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이렇게 막 들어온다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끝까지 딱 줄 딱 껐다니까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때 동그라미 2번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회원 600명이 참석한 총회 600명 동그라미. 3번 내려오면 창립총회는 몇 줄 걸까요? 서울에서는 100명, 시도에서는 20명은 참석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끔 시험에 들어오고 갈로 역기 문제입니다. 협회를 만들 때는 첫 번째 숫자가 중요합니다. 300명이 발기회를 개최합니다. 발기회라는 말은 우리 대한공인중개사 협회를 하나 만들자. 몇 명이요? 300명이 발기를 하면 600명이 총회를 여는데 처음 하는 총회를 창립총회라고 하잖아. 그죠? 600명이니까 숫자가 300, 600 여기 갈로 묶여 나온다니까요. 자, 그런데 600명이 모여서 하라 그러니까 서울에서 소복이 600명이 왔다. 그럼 이게 전국적인 단체가 안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각 시도에서는 20명은 들어와야 된다. 라고 구질구질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거 갈로 역기 문제에서 시험에 몇 번이나 나왔으니까 협회 하면 지금 숫자 하나 기억합니다. 첫 번째 300, 그것의 2배, 600, 120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도에서는 30명 이런 거 딱 걸어놓으면 어질어질해진다니까요. 그래서 300, 600, 120 숫자를 하나 체크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협회가 만들어졌다면 구성을 하는데, 제일 하단에 4번, 1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거 볼까요? 시도에는 지부를, 시군 구회는 지회를, 그것도 두어야 한다도 아니고 둘 수 있다. 동그라미. 두어야 한다 이래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까칠하겠어요. 출제된 문제니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한공인중개사 협회가 만들어졌다면, 협회가 만들어졌으면 지부와 지회를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회를 설치하는데 협회 본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지부 지회는 둘 수 있다.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둘 수 있다를 강조하고 있던데, 자, 지부는 어디에 두고 특별시, 광역시, 시도에 두고 지회는 시, 군, 구에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서울이니까 서울시 지부, 강남에서 왔으면 강남구 지회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기 주소대로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지부와 지회도 이렇게 반대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기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기도 용인에서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용인은 경기도죠. 경기도 지부, 용인시 지회, 그렇게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부와 지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되어야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이니까 신고는 그대로 따라가 붙으면 되는 거예요. 지부, 지회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성동구 성수동에서 만약에 왔다면 자기가 중개사무소를 차리면 협회 소속이 어떻게 되죠?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지부 성동구 지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주소대로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고사항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거 협회에 대한 감독에서 그 2분의 1번 줄 닦고 보세요. 협회, 지부, 지회에 대한 감독 줄 닦고 놓고 누가 합니까? 국토장관.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 협회는 전부 국토장관이 감독합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내고 싶을까요? 지부는 시도지사가 감독하고 지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독한다면 50%는 딸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협회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누구하고 논다? 국토장관. 그거 중요합니다. 감독상의 명령은 참고로 보시고 드디어 밑에 3번 협회의 업무 별표합니다. 자, 협회의 고유 업무가 모두 7개가 보이죠. 1번부터 7번까지. 그 다음 내려가면 2번 협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 위탁을 받는다 이 말은 가로 열고 수탁 업무다 그 뜻이에요. 이게 수탁이라고 하나 적어 놓습니다. 자, 이제 협회가 설립이 됐으면 업무 일을 하게 되겠죠. 일을 하는데 지금 업무를 보니까 크게 1번 고유 업무가 있고 2번 받아서 하는 업무 수탁 업무가 있습니다. 자, 수탁이라는 말은 받아서 하는 거니까 주는 쪽에서는 뭐라 부른다? 위탁 업무 그렇게 부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협회 단원이 후진 단원인데 이 업무편에서 시험에 물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유 업무 한번 보십시오. 7가지가 쫙 나오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거 물으면 이 문제가 장난이 아닌데 찾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협회의 고유 업무는 핵심 단어 1번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가져갑니다. 품위 동그라미. 2번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제도 동그라미. 3번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지도 동그라미. 4번 윤리 현장의 재정과 실천, 윤리 현장할 때 윤 동그라미 합시다. 5번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정 동그라미. 6번 공제사업할 수 있다 공 동그라미. 옆에 줄 하나 꺼세요. 이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상호 부조의 동그라미. 여러분 결혼식이나 장례식 할 때 부조한다 들어보셨죠? 부조한다는 게 서로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에 필요한 업무 그 밖 동그라미. 그 밖 목적 달성을 위한 겁니까? 달성 정도의 동그라미 합시다. 자, 지금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협회 단원이 후진데 이 고유 업무에 해당되는 것 안 되는 걸 물어 들으면 장난이 아닌데 찾아가는 길이 고유 업무는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이 협회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이 끝나는 거예요.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윤정공입니다. 제가 만나서 어디 윤씨입니까? 그러니까 박평윤 씨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지만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이 끝나요.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그렇게 지금 동그라미 하신 거예요. 협회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이 끝난다. 그죠?
협회 회장이 뭐라고요? 어디 윤씨라고요? 파평윤씨.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건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윤정공 회장이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자, 제목 잡으신 분들은 윤이 뭘까요? 윤이 시험에 나오면 윤리 헌장밖에 나올 말이 없죠. 다른 말은. 정 하면은 정보 제공, 공제 사업할 수 있다. 품위 들어오면 품위는 유지밖에 쓸 말이 없죠. 품위 유지에 관한 것. 제도를 연구하고 개선합니다. 지도, 내가 회원을 지도한다. 그 말은 교육시킨다, 연수시킨다.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지도, 교육, 연수시킨다. 달성이 뭐다?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이 끝난다. 그죠? 여러분 시험에 이 고유 업무, 저절로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는 회장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자, 이렇게 기억하셨다면 받아서 하는 업무가 수탁 업무인데, 수탁 업무는 1.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그거 세 개 다 합치면 한마디로 교육에 관한 업무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교육은 누가 한다고 공부하셨습니까?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거예요. 근데 시도지사가 다른 일은 안 하고 이 교육만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협회에 맡겨서 협회가 받아서 한다는 뜻이에요. 교육, 동그라미. 그리고 2번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시험. 그래서 받아서 하는 것은 교육의 업무와 시험에 관한 업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필기하지 마시고. 다음 중 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 1, 2, 3, 4, 5 나오겠죠. 첫째, 중개업, 윤, 정, 공, 품위. 목적 달성합시다. 목적 달성. 출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만났다면 답이 몇 번이죠? 다음 중 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1번 중개업이죠. 중개업을 협회가 하는 거 아니죠. 아파트 하나 살랍니까 팔랍니까 이런 중개업을 협회가 하고 있을 일이 없죠. 그래 중개업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윤정공, 윤리연장, 정보제공, 공제사업, 기타, 목적 달성 이렇게 들어오면요. 답이 1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은 쫙 보면 5번 기타, 목적 달성. 억수로 그 영장가 없어 보이거든.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시원하게 딱 찍습니다.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답은 정작 1번에 있는데. 그죠? 그래서 나와서 책 찾아보고는 날 샜네. 이래 되는 거예요. 한 문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두 번 틀릴 수는 없다고 이제 출제됐던 문제니까. 그래서 협회의 업무 하면 뭐부터요? 윤정공, 품위, 제도, 지도를 달성했다. 딱 적어놓고 천천히 꼼꼼하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중개업을 할 수는 없는데 꼭 할 것 같은 느낌이 온다고요. 1번에 탁 끌어놓고 마지막에 답이 비슷한 걸 하나 갖다 놓는다니까. 그죠?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다음 협회의 업무로서 성격이 다른 것은 실무, 교육, 그리고 윤정공, 품위제도. 답이 몇 번? 역시 1번. 나머지는 고유 업무. 받아서 수탁 업무. 그죠? 문제를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후진단의 양이 요란하게 들어오더라도 문제 들어오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나와봐라. 딱 보시면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외진 단원에서 이렇게 나올 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고유 업무 보셨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4번에 있는 공제사업입니다. 자, 지금 교재에서 4번 공제사업 별표하고 여기 보죠. 윤정공 회장님이 할 때 공이 뭐다? 공제사업입니다. 여러분 공제사업을 어디서 공부했는가 하면 여기서 공부했습니다. 필기하지 마시고 개공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들어본 적 있죠? 자, 공인중개사는 얼마 가입하고? 1억, 법인은 얼마? 2억, 분사무소 1억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하는데 어느 걸 제일 많이 가입한대요? 공제를 제일 많이 가입한다. 왜? 중개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협회 소속이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협회가 하는 공제사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3만 명의 개공사가 지금 등록을 하고 약 90%가 공제에 가입했었으니까 지금 1억에 대해서 가입할 때 대략 23만 원쯤 들어갑니다. 그럼 2억을 가입하려면 한 45만 원 이래 들어가겠지. 그죠? 그러면 13만 명의 개공사가 공제에 가입했으니까
23만 원 곱하기 13만 명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돈이 근 200억쯤 된다니까요. 그런 200억이라는 돈을 모아놓고 회원이 사고가 나면 거기서 왕창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는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아까 보셨죠? 자, 나도 사고 나면 그 돈에서 도와주겠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협회는 5명의 여러분 친구들이 있으면 고등학교 친구들이 야, 우리 5명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밥도 먹고 하다가 회비를 가지고 생일이 되면 쌀을 한 가마니 해주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친구들 쌀 한 가마니 해주면 나도 생일 되면 쌀 한 가마니 받겠지. 그죠?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약 200억쯤이 들어왔다 치고 정확한 건 아닌데 1년에 사고 나서 나가는 돈이 얼마쯤 될까요? 10%가 채 안 됩니다. 10%가. 그럼 200억에서 10%로 나갔다 치고 남은 돈이 180억이 남잖아. 그죠? 그럼 180억을 1년이면 180, 10년이면 1800억 이렇게 남잖아. 지금. 그죠? 그럼 이 돈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을 딱 하고 보셔야 돼요. 협회는 그래서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협회 회장쯤 되면 전국의 회원들이 다 깔려 있잖아. 그죠? 13만 명의 개공사들이 울릉도부터 다 있을걸요. 제 생각으로 중개사무소가. 그죠? 그리고 이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있지. 돈도 많지. 그러니까 협회, 중개협회 회장은 다음 코스는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 이런 거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국회에 나가서 중개업을 위해서 자기 이익단체를 대변해 주는 게 목표잖아. 그죠? 이게 원래 협회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의사들끼리 의사협회가 있겠죠. 약사들이 약사협회가 있겠죠. 우리나라 최고의 강성협회가 약사협회입니다. 상당히 엘리트들인데 전국의 회원들이 수십만 명이 있고 회비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업을 위해서 대변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 출신이 많습니다. 자기들 회원 중에서 몰라내니까 국회의원으로 보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협회가 할 일이다 이 말이 지금. 그죠? 약국은 그죠? 주말이나 뭐 심야 시간에 약국이 문 닫으면 응급 환자가 생기면 답답하잖아. 그죠? 그래서 약은 약사밖에 못 팔도록 하는 거예요. 그 가스명수 한 병도 약국이 아니면 못 샀으니까 약사들의 그 이기가 얼마나 셌겠어요. 그래서 하도 국민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이제 뭐 소화제하고 뭐 애들 반창고하고 일회용 반고님은 그래도 마트에서 팔 수 있도록 하자. 조금 풀어준 거예요. 지금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 협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그런 모습도 한번 이해를 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중개협회를 위해서 일하는 공제사업에서 자, 1번 내려오면 협회는 개공사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줄 것입니다.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했고 이것도 공제사업 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체크해 놓으시고 자, 넘어가서 이런 공제는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토장관한테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게 시험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116페이지 제일 상단 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누구한테 승인받아라? 국토장관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내려가면 공제의 내용 참고로 보시고 시험에 관련되는 것 상단에 디귿 찾았습니까? 기역니은 디귿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줄 꺼놓고 밑에 역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까지 줄 꺼놓습니다. 봐요.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언제 사고가 날 줄 모르니까 이 돈은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이를 책임준비금인데 들어왔는 수입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으라? 10%를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은 사고가 10%를 안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까 대충 200억이 들어오면 10%를 안 넘는다 그랬잖아. 20억이 채 안 나간다니까요. 남아있는 돈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자, 책임준비금이 시험에 나와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그거 체크해 놓습니다. 자, 내려가면 큰 2번 공제사업의 운영입니다. 1. 조사, 검사 여기도 중요한데 돈이 많이 움직이니까 협회는 금융감독원장이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에 동그라미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검사한다는 게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 강조하는 표시가 조금 잘못됐는데 감사권도 누가 있다? 국토장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이 감사한다면 틀려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국토장관이 요청을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의 별표예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의 운영 명령, 개선 명령.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물어주는 돈은 별로 없고 전부 밥 사먹고 빵 사먹고 관리비만 쓰고 있다. 그러면 국토장관이 개선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 명령 일거나 많아 전부 국토장관이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옆에다가 위반시 적어놓고 500만 원 과태료 적어놓습니다.
지금 500만 원 과태료를 제가 적어라 하는 굳이 이유는 협회는 받았다면 무조건 500이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딱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원이 아주 단조롭다니까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재무건전성의 유지. 자, 그래서 그 재무건전성은 오른쪽 올라가면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을 유지해라. 100분의 100의 동그라미. 아까는 얼마였죠? 100분의 10. 지금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그거 구분하겠습니까? 직업 여력 비율은 사고가 나면 100%를 물어줘야 되지. 누구는 70%, 누구는 80% 이렇게 물어주면 안 된다고요.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내려가서 동그라미 6번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등 제목에 줄만 꺼놓고 자,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 임원이 사업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국토장관이 해임하시오. 이까지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징계 해임 요구인데 또 옆에다가 위반 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500만 원 과태료. 습관적으로 500만 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뭐 500, 뭐 500, 뭐는 100 자꾸 이렇게 정신없이 막 나누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협회 하면 자동으로 500. 그러면 큰 단들이 확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큰 3번 가운데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위원회 세 글자에 동그라미 해놓고 우리나라는 위원회 공화국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슨 일만 하면 위원회부터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막 유행하고 있다. 코로나 대책위원회가 있듯이 공제사업에 많은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관리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운영위원회는 어디에서 설치할까요? 협회에 설치하겠지. 그죠? 개념을 딱 잡고 내용을 보라고 위원회 동그라미 했습니다. 자, 그때 협회의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그때 동그라미 2번 내려오면 아래에 있는 전문가들, 박스에 있는 전문가들로서 구성을 합니다. 모두 몇 명?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19명 정도면 동그라미.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뭐 대학 부교수 이상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서 118페이지 상단에 뭐 운영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5번 정도를 조심합니다. 5번의 별표 118페이지 상단에 5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씩 두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국토장관이 임명한다. 그러면 틀려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위원들 11명 중에서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뽑는다. 이 뜻이에요.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의식을 딱 해놓습니다. 그때 옆에 국토장관이 임명, X 이런 거 적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국토장관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 중에서 호선 뽑아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는 제일 하단에 표가 하나 들어오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거 찾았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오른쪽 운영위원회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 제일 앞부분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법에 위원회가 2개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를 2개를 비교해 놓는 표예요. 아주 좋은 표니까 별표 해놓고 꾸준히 체크해 내셔야 됩니다. 됐고, 자, 오른쪽 119페이지로 가면 보칙이 있는데 보칙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보충규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보충규칙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업무의 위탁은 시험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도 교재는 돌았으니까 한번 짚기는 짚는데 그래도 배운 거기 때문에 쉬워요. 자, 1번에 업무의 위탁이 있는데 아까 배우셨잖아요. 협회가 받아서 하는 업무를 수탁 업무라 그랬잖아요. 협회가 받아서 하면 수탁 업무인데 주는 쪽에서는 뭐라 부른다? 위탁이라 부르겠지. 그럼 위탁 업무하면 이거 2개가 위탁 업무인 거예요. 1번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거기 교육에 동그라미 해놓고 교육은 누가 하는 거다? 시도지사가 하는 건데 이 시도지사가 다른 일은 안 하고 협회 교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협회에 맡긴다. 그래서 이걸 위탁 업무다. 그런 뜻이에요. 내려가면 2번 시험 업무의 위탁입니다. 원래 시험은 누가 시행하지요? 시험 시행기관장인데 시험 시행기관장이 누굽니까? 첫 시간에 공부합니다.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사 시험만 치고 있을 수 없으니까 협회에 맡겨요. 그래서 그걸 위탁 업무다 이렇게 말한다고. 협회가 받으면 뭐라 부르고 수탁이다 이렇게 부르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체크할 것 이런 업무를 맡기게 되면
반드시 동그라미 3번에, 큰 3번에 관보에 고시한다.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고시라는 말은 한자로 적으면 알려서 알릴 고자 보여줘야 된다. 이를 고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공법 시간에는 결정, 심의, 의결, 고시가 한 13번쯤 나와요. 공법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공법에서 다음 중 고시사항인 것은 고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런 문제 물으면 손도 못 대요. 열 몇 개를 다 암기한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그것도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찍어야 돼. 그죠? 만약에 나왔다면, 그죠? 고시가 그렇게 많다면 우리 중개사법의 고시는 딱 하나 있어요. 그래 이거 얼마나 효자 과목이에요? 자, 지금 체크해드렸으니까 묻습니다. 우리 과목에서 다음 중 고시사항을 찾으시오. 답이 뭐다? 업무의 위탁. 됐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 오늘 효자 과목이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를 위탁하면 관보에 고시한다. 관보라는 게 나라가 발행하는 신문이에요. 하단에 가볍게 참고하시고. 이제 이 단원에서 그래도 중요한 게 12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2번 포상금 제도 별표 탁 찍으시고. 자, 포상금은 위반한 자를 고발하면 포상하는데 이번에 단원이 바뀌면서 포상금은 이렇게 공부했죠. 무, 거, 양을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무가 뭘까요?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해져요. 그는요, 무등록의 사촌 형님, 거짓으로 등록한 자 고발하면 포상해요. 양은 증을 양도하거나 양수 받은 자를 고발하면 포상하는 거예요. 그때 양이 포상 대상인데 이번에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박스에 보시면 리얼에 줄 거 씁니다. 개공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아닌 자 표시 광고하면 1년에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고발하면 포상해요. 그 다음에 미음에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 줄 거 놓고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갈로 열고 받아쓰기 합니다. 시세 조작, 단체 구성, 유도, 점 찍고, 방해, 갈로 닫습니다. 이를 우리는 거래질서 교란행위다 하고 검증에서 공부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자, 다시. 포상금은 원래는 양양이 포상 대상인데 이번에 3개가 도입이 됐어요. 첫째 개공사도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면 이자 고발하면 포상해져요. 두 번째 도입되는 거 질서 교란 행위.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뭐라 그랬죠?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거나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이런 자들을 고발하면 포상제도입니다. 그래서 포상제도가 좀 많이 늘어났죠?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정확하게 또 포상금의 지급행위, 포상금 얼마나 지급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이런 자를 고발하면 박스 밑에 2번에 1번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동그라미. 옆에다가 에게 적어 놓습니다. 요란하게 이야기하더니만 50만 원 지급한대요. 에게 50만 원. 그리고는 동그라미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를 줄걸까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국고에서는 얼마? 50%까지 보조를 하는데 100분의 50%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말은 외상이 없다 이 뜻이에요. 고발만 하면 포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가끔 시험에서 시군구 재원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 시군구 예산으로 만약에 포상을 해주면 예산이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고발해도 포상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 말은 외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고에서 50%를 포상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오른쪽 121페이지. 자, 여러분 고발만 하면 포상해야 됩니까? 죄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하지. 죄가 있어야 지급하지. 그냥 고발만 했다고 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죄가 있다를 누가 판단한다? 오른쪽 상단에 1번 포상금은 위반자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과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당해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부터 동그라미 하시고 공소제기 1번 답니다. 1. 공소제기 2번 답니다. 기소유예를 했을 때만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고발하면 포상하는데 포상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죄가 있어야 돼. 죄가 있다를 누가 판단한다? 검사가 뭐 했을 때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 시에만 지급합니다. 자,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산 여러분들은 참 이런 말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자, 이 사람이 무등록이요라고 고발이 들어왔어요. 근데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5분 동안 무등록하다가 적발됐어요. 몇 분 하다가요? 5분 동안 무등록. 무슨 말인가 하면 옷 입고 나가면서 나 무등록 할 거야. 나가다가 고발됐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무등록업자라고 3년 징역 3천만 원 처한다. 이거 좀 심하잖아.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죠? 그래서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있기는 있는데 아주 약하다. 약하다를 기소유예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기소유예 딱 받으면요. 그날 반성문 쓰고 석방돼요. 진짜 반성문 써요. 반성문. 나 누구는 5분 동안 무등록하다가 갈로 열고 재수도 더럽게 갈로 닫고 적발되어서나 한 번만 봐주시면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기소유예라고 그래요. 검사가 풀어줬다 이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조사를 해보니까 3년 동안 무등록을 했어요. 그럼 오리지널 무등록업자잖아, 그죠? 그럼 죄가 있다고 확정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공소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볍거나 크거나 죄가 있으면 무조건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를 뭐라고 한다? 무혐의. 이거 취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 상식적으로. 그죠? 또는 기소 중지 이런 것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참 어렵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취급하는 조건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공소가 제기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이렇게 확정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법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무등록업자는 우리 법에서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니까 법원으로 보내가지고 판사가 요건 심하네 3년 징역에 처한다. 약하네 1년 징역에 처한다. 이제 판사에게 형벌을 받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데 법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소가 제기됐는데 죄가 없네 이렇게 되는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무죄 판결을 받는 수가 있다고요. 왜? 검사가 무리하게 수사를 했거나 증거가 없거나 그죠? 그래서 검사도 아주 예민하게 조사를 하겠지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럼 무죄다. 포상금을 지급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 조심하셔야 된다고. 여기 보다시피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면 벌써 포상이 끝났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 제기되면 포상금 끝이에요. 근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죄가 없네. 이래 되면 지급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검사가 무죄를 내리면 지급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검사 판사를 구분 못하면 안 된다고.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죄를 안 짓고 살아서 그래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거 착하게. 그래서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죄 한번 집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검사가 뭐 했을 때만 지급한다? 공소제기, 기소유예 시에만 지급하는 거예요. 하나 더 잡을 거. 판사가 무죄도 지급한다. 그거 하나를 좀 유념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막 이런 거 설명 달라면 이제 어질어질해지는 거예요. 막 그놈이 그놈 같고 말이 다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죠? 딱 지급하는 조건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검사의 기소권, 공소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가끔은 검사가 참 좋은 직업이다라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왜 좋을까요? 월급이 많아서. 절대로 월급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지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소권, 기소권은 헌법으로서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네 죄 있나 물어볼 권리가 있다 없다? 그런 권리 없죠. 여러분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네 죄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 사람이 미쳤나? 이게 이래도 뭐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그걸로. 근데 검사가 죄 있나 하는데 미쳤나 하면 봐요. 그날 집에 못 가요. 일단, 그죠? 이게 뭔가 개념이 다르다니까, 이게, 그죠? 지금 요즘 우리 뉴스만 틀면 검찰 개혁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게 지금 왜 나오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도 자기가 할 수 있고 기소도 자기가 합니다. 재판에 넘기고 안 넘기고도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 권한이 굉장히 크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검사가 기소유예하면 재판 안 넘기는 거예요. 아무리 약해도 내가 기소하겠다면 기소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검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60년 동안 이 헌법에 그런 게 돼 있으니까 이걸 검사 권리를 분리시켜야 된다.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또 검사들이 자기들을 위해서만 권리 이제 행사를 진행한다. 그래서 그걸 바꾸는다는 게 검찰 개혁이에요.
그리고 바꾸는 거는 맞는데 이제 누가 유리하게 바꾸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제 검사의 권한을 세 개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공수처라 그래가지고 공직자, 높은 공직자들의 수사는 이제 검사가 하는 게 아니고 공수처에서 한다. 이렇게 기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일반 이런 범죄는 검사가 조사하고 이런 범죄는 경찰이 조사한다. 해가 국가수사본부라는 걸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검찰이 다 하던 행사를 이렇게 잘라 놓은 거예요.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그 다음에 검찰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 개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역사가 판단하겠죠. 근데 뭔가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식은 맞는데 어느 쪽에 유리하게 바꾸느냐 이게 제일 시끄러운. 그래서 막 이야기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이쪽에서 들어보면 맞는 말이고 저쪽 들어보면 저쪽 말 많이 먹고 그죠? 그런 모습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검사가 판단합니다. 검사가 어떻게 했다? 공소제기, 기소유예인데 하나 더 잡는다면 판사가 무죄 판결을 했을 때도 지급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시험에서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것. 그때 2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동그라미 2번에 줄 하나 끊고 포상금은 그러면 과연 얼마 만에 지급해 줄까요? 하니까 동그라미 3번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지급한다. 그 정도는 가벼운데 지금 4번, 5번을 묶어놓고 별표를 탁 찍으셔야 된다고요. 자, 4번, 5번이 왜 별표인가 하면 4.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습니다. 2인의 동그라미. 공동신고하면 바로 밑에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밑줄.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서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의된 방법에 따르는데 5번. 자, 이번에는 하나의 사건에 두 건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두 건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누구? 최초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최초인데 지금 동그라미하고 줄은 꺼드렸는데 시험에 나오면 정신 못 차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갑이 무등록이요라고 고발이 들어왔는데 A와 B 두 사람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사건에 두 사람이 고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급합니까? 2인이면 균등하게 지급한다를 여러분 동그라미 해놓으셨다고. 그럼 균등이라는 말은 25만 원 지급한다. 이 뜻이에요. 자, 다시 을이라는 양도 환자가 있어요. 양도 환자도 고발하면 포상 대상이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자격증을 빌려주는 사람이요 라고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고발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하나의 사건에 두 건이 들어왔다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지급한다? 최초라고 동그라미 하셨다고. 최초로 동그라미 해놓으셨으니까 하나의 사건에 두 건이 들어오면 균등하게 나누기 해준다. 얼마나 비슷하게 보입니다. X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두 명이 들어오면 최초로 신고한 차인데 즉 X입니다. 그죠? 비슷하게 보인다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단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그림으로 공부하라 그럽니다. 자, 그림으로 하나의 사건을 두 사람이 고발하면 균등하게 지급한다. 이렇게 눈으로 딱 공부해요. 균등하니까 25만 원 나가겠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두 건이 들어왔다니까. 그죠? 그러면 누구? 최초 신고자. 눈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이거는 조문으로 줄 긋고 했는 대로 따라가면 돌았을 때마다 헷갈리기 시작한다니까요. 해마다 이렇게 수업을 강조했고 해마다 출제됐고 해마다 계산 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시면서 요렇게 되면 요렇게 지급하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는데 자꾸 이렇게 눈으로 공부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 명 이상이면 균등하게 지급해요. 25 이래 준다니까요. 하나의 사건을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 그럼 누구? 최초 신고자한테 지급하는데 그거를 반대로 내는 걸 잡고 계셔야 된다고 지금 그죠?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고 잠깐 쉴 겁니다. 넘어가면 123페이지 행정수수료가 들어오는데 가끔씩 출제됩니다. 자, 행정수수료는 밑에 줄긋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 거기 줄을 껐는데 여러분 참고로 저기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서류 떼 봤습니까?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 내는 거 뗄 때 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돈 내봤죠? 요새 주민등록 등본 되는데 얼마 띨까? 떼본 잘 모르시겠죠? 한 500원 받을 거예요. 얼마요?
400원인가? 그래, 뭐 하여튼. 토지대장 이런 거 구청에 가서 뗄 때, 서류 뗄 때 돈 내보셨죠? 이거를 행정수수료라 그래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수수료를 냈는데, 우리 중개사법에 지금 행정수수료는 딱 6군데가 있어요. 6군데나 하니까 막 이게 시험에 들어오면 어지러운 게 아니고, 거기 교재, 이 상단에 박스, 6개 중에 1, 2 묶으세요. 1, 2 묶고, 3, 4 묶고, 5, 6 묶고, 묶어놓으면 몇 개밖에 안 된다?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소린가 하면 수수료를 낼 때는 여러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서류 받을 때 돈 냈죠? 서류 받으면서 돈 내잖아. 그죠? 중개사법에도 정 받을 때마다 수수료 내는 거예요. 정 받을 때. 그래서 정이 무슨 정이 있느냐 하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이 뭐죠? 그럼요. 당연히 자격증이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지.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정이 운전면허증 이런 소리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죠? 운전면허증 없어도 얼마든지 중개할 수 있어요. 자전거 타고 되고 킥보드 타고 중개해도 돼요. 킥보드 타고 하여튼 헬멧을 써야 되겠지만 그래서 정이라는 정은 첫째 자격증, 두 번째 무슨 정? 자격증 있는 자가 영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라 그랬잖아. 그죠? 등록증 받아서 영업하잖아요. 세 번째 법인은 분사무소 신고 필정에 신고 필정인데 요거를 요새는 신고 확인서 그렇게도 불러요. 거기 보죠. 그래 돼 있죠. 거기 박스 6번 한번 보세요.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 이렇게 확인서라고 돼 있는데 이걸 옛날에는 신고 필정 그래 불렀어요. 어차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게. 자, 이거 받을 때마다 수수료를 내니까 자, 첫 번째 자격증 교부할 때 수수료 있다. 재교부할 때 있다. 여러분 재교부 왜 받죠?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새로 받아야죠. 그 서류 받을 때 돈 내야 된다니까 지금 그죠? 등록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등록증 왜 재교부 받죠?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 받아야 되잖아요. 신고 필증을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서류 받을 때마다 수수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 3개에 대해서 수수료만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다고. 그런데 조심할 게 이제 1번이에요. 자격증 교부할 때 수수료가 없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참고로 여러분 원서 낼 때 수수료 내죠. 시험 원서 낼 때. 그럼 학교 가면 자격증은 그냥 줘야 돼. 그거 받으려고 돈 내고 시험 쳤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 교부에는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응시할 때 돈 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조심한다고. 정인데. 그래서 박스 1번 보면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 지금 제가 강조는 하지만 상식 아닙니까? 원서 낼 때 수수료 내는 건 당연하니까. 그죠? 그 다음 2번 자격증 재교부, 등록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그 다음에 분사무소 신청할 때 재교부 받을 때. 결코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6개나 되는 걸 다 정리를 했지만 시험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있겠죠. 휴업할 때 수수료 있다 없다? 없어. 정하고 관계. 폐업할 때 수수료 X.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수수료 내야 된다. X예요. 그걸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정이에요. 자, 그래서 박스 정리되어 있고 하단에 주의. 자, 주의 한번 읽어봅시다. 박스 밑에 줄 한번 꺼세요. 시험에 합격하여 처음으로 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그거 받으려고 응시할 때 수수료 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없다? 두 번째, 사무소 등록증 교부받는 자가 아니고 등록증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조심하라고. 신청할 때 수수료 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수업 한 적이 있어요. 등록을 하려면 등록을 신청한다. 접수가 되면 확인을 해서 등록이 되었다라고 통지를 등록필 며칠만 해준다? 7일만 해주죠. 통지가 오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게시하고 중개업무를 합니다. 이런 수업을 한 적이 있고 그때 신청하러 갈 때 수수료가 대략 한 13,000원쯤 됩니다. 왜? 우리 졸업생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래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적으로니까 여러분이 강남에 할지 종로에 할지 뭐 용인에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금액을 알 수는 없다고. 그래서 제가 졸업생한테 물어보니까 대략 자기는 13,000원쯤 냈대. 그럼 자기가 13,000원 내면 강남은 18,000원 받고 뭐 부산은 2만원 받고 그럴 일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13,000원쯤 준비해 놓으셔야 중개업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한 적도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등록 신청이지 등록증 교부가 아니죠. 엑소. 그리고 분사무소 신고 필증 확인서를 교부받는 자가 아니고 신청할 때 수수료 낸다. 그런 거를 주의하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수수료는 가볍게 쉬어가는 페이지였습니다. 보칙 자체가 조용한 단어니까 포상금은 중요합니다. 원래 포상금이 바뀐 내용도 있잖아. 지금 그죠? 바뀐 거 이거. 개공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거나 질서 교란 행위는 포상 대상에 들어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보칙은 쉬어가는 페이지였고,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중요한 단어 따라옵니다. 행정처분과 벌칙 아주 중요한 단어니 갈 겁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